여기가 남산동이라고 네. 대구에서 비수성구, 그러니까 수성구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앞으로 1등이 될 지역, 그리고 평당가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도시가 생성이 되면 팽창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택지가 생겼다가 중심지가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회귀하는 지역. 네. 그 중에서 대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택지 이상의 새로운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거기가 대구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산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라운동역이라고 대구가 1, 2, 3호선이 있잖아요. W 역세권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반월당역, 명덕역, 청라운동역 이렇게 있는데, 반월당역은 사실 중심 상업지역이고 청라운동역과 명덕역, 그 중에서 청라운동역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청라운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에는 남산 롯데캐슬, 우측편에는 요번에 올 초에 입주한 청라이스 자이가 이 지역에 1등을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뒤쪽에는 서안 포레스트, 대신 센트럴 자이, 저 우측편에는 남산 자이 하늘채, 이 정도가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이 그러니까 2호선 라인 범어내거리랑 그 다음에 남산동 뺄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서. 그리고 축전동, 그 다음에 태평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산동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외지분들은 범어동은 다들 아시거든요, 수성구는. 근데 남산동은 대구 분들이야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이제 타지분들은 남산동 하면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보러 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남산동은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딱 중심에 있다가 남산동이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생기고 회귀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또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입지는 좋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평당가는 높고, 그러니까 대구의 2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대구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뭐 남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 남산동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구든 다른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청라이스 자이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입주장은 아주 빨리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높여서 내놓으신 상태고, 전세랑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이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예요.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2년차가 올해 9월 말부터 도래하는데, 그 청라이스자의 입주 시기 때부터 해서 매물이 소진되다 보니까 남산 롯데로 많이 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잔금을 2년차로 맞추고 매매 거래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고, 바닥을 조금 다진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전세랑 월세 같은 경우에도 2년차가 도래하면 매물이 통상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주 만족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갱신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근방에 그 청라이스자의 입주와 맞물려서 근방에 많이 금액대가 무너졌던 뭐 대신자이, 그 다음에 극동, 이 근방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금매는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남산 롯데캐슬이 여기입니다. 청라이스 자이가 여기고요. 궁금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청라이스 자이가 입주가 올해 2월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구가 최저점이 1, 2월이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청라이스 자이를 시작으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다. 그래서 청라이스 자이가 특례 보금자리 득을 보면서 거래가 좀 됐고, 그러면서 다시 남산 롯데캐슬로 넘어왔다,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캐슬이 이제 2년차가 돌아오잖아요. 네네.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얼마 전 실거래가가 7억 7천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거래인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올해 9월 달이 이제 2년째니까, 그러면 길게는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2년 비과세 받으시려고 잔금을 길게 잡은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그때 맞춰서 뭐 나오는 물건들이 있나요? 금매나? 네, 지금 저희들이 거래하기를 지금 우리가 남산 롯데캐슬은 2021년 9월 30일 일주부터 시작했어요. 2년차가 도래한 건데 네네. 지금 실거래가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일부 조합원들 빼고는 거의 23년 9월 30일 이후에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앞에 일부들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3년 10월부터는 매물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 매물 다 빠지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실거래가는 정상적으로 9월 30일 이후에 띄어진 거라서 정상적으로 다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2년 전이면은 전세가가 최고점이었을 거잖아요. 네, 최고점 2억 그럼 지금 7억 9,500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전세가 지금 거의 역전세가 지금 갭이 상당한데 그런 매물들 혹시 이런 시기가 되면 일명 우리가 던지기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전세금 내줘야 되니까 그런 매물 금매들은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거래를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2월, 3월, 5월, 6월 굉장히 많은 거래가 활성화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다 거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세가 지금 늦게 들어가신 분들 12월 달 많게는 길게는 1월, 2월 달까지 내년 초까지 그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금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뭐 거래를 어느 정도 하셨다. 네네. 그런 분들은 하셨고 오히려 이제 금매 나올 소지는 더 없다. 네, 금매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거래가 지금 전고점이 9억 5천에서 6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6억 5천, 6억 4천에 올랐어요. 6억 4천에 6억대까지 떨어졌다 갑자기 또 1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분들 저는 투자자니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6억 매매가고 6억 중반까지 떨어졌으니 그때 전세가 3억 5천은 했으니 3억 갭이면 3억 넣고 이게 10억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사실. 3억 넣고 6억 5천에 사서 10억 정도가 되면 3억 넣고 3억 먹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뭐 거래가 좀 그렇게 하셨나요? 실제로 올 초에 투자자분들이 오신 경우에 3억 정도 갭을 생각하고 오셨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를 먼저 보셨다가 수성구는 3억 갭으로는 이 정도 입지를 사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5억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춰서 이제 바로 롯데로 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청라헬스자이랑 롯데를 많이 보셨는데 청라헬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거래상의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세가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2억대 중반까지 무너졌었기 때문에 실제 3억 갭보다 좀 더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3억 갭으로 됐는데 초반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억대 초중반에 매수를 하시니까 그 갭으로 가능하셨고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3억보다 갭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내고 월세 세팅하실 계획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잔금 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포지션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의 1등 아파트니까 수성구보다는 오히려 더 투자 기회로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럼요. 3억 넣고 3억 먹는다면은 예전 전고점이 9억 5천이었으니까요. 그것만 봐도 한 3억은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가치로서 높은 지역들은 그 반등이 진짜 급반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고 이때다 싶으면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바로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지켜보지 뭐 이러다가 1억이 그냥 급등한다. 보시면 되고 사실 저 같아도 남산동을 워낙에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지가 워낙 괜찮으니까 수성구는 사실 그래도 대구는 학군 위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뭐 이야기했듯이 더블 역세권 안에 그 삼각형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남산동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단지 단점은 학군이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새로 이제 생긴 지역이다 보니까 택지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초등학교와 학교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약하진 않나. 아직까지인 거지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초등학교가 남산 초등학교가 그 유명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밀 지역이에요. 유명하니까. 남산 초등학교가. 쭉 아파트가 지금 천세대, 청라헬스자리가 천세대, 남산 롯데가 천세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밀 초등학교인데 일단은 사람들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남산 초등학교를 보니까 바로 롯데캐슬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남산 초등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 개성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네, 개성중학교. 성명여자도 있고 신명도 있어요. 신명이 어디 있죠? 신명은 여기 4대 서문시장. 네, 서문시장에서 개성중학교 있고 여기 성명이 있잖아요. 성명인데 여기 신명고등학교. 네네. 나 중학교 이야기 하시길래 네, 신명고등학교. 네. 보시면 되고 그럼 학원가는 보통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갖춰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학원가는 어디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수성고 라이딩을 하시는지. 학원은 지금 중학교는 지금 라이딩 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초등학교 같은 거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 근처에 있는 학원가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남산 초등학교 주변에 학원가가 조금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역세권이 끼고 있으니까 청라운동역 2호선, 3호선이 있으니까 보통 라이딩으로 지금 많이 학원가 수성구청까지 5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그쪽으로 엄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사실 2호선 타면은 수성구청역까지 금방이거든요. 한 뭐 5정거장가 10분 하면 되는 거리라서 부담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하철로 이동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중구가 중심가에 있음으로써. 이 지역의 지금 대표적인 단지 보니까 한 13개? 15개 단지 정도가 있거든요. 남산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남산 대신동까지 하면 근데 대표적인 단지가 1등이라고 하면 남산 롯데캐슬, 그럼 청라이스 자이, 그럼 좀 더 하면은 남산 자이 하늘채, 이번에 분양권인 뭐 청라언덕, 서안,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자이, 대신 센트럴 자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조금만 해주시면 단지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면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곳은 청라일스자이 아파트. 네, 분양권 상태였고 뭐 대구에서 이 안 좋은 분위기 중에서도 마피가 없었던 분양권으로 유명해요. 네. 실제로도 던지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매수자 분들이 관망을 하신 거지 다들 더 떨어질까 봐 기다리셨어요. 사실 입주장이 되면은 금매가 쏟아지지 않을까 하셨는데 물건이 위치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실입주자분들도 아주 많으셨고요. 네. 전월세도 가격대가 무너지긴 했지만 아주 빨리 소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이 막상 되었을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리고 대구가 반등을 하면서 매물이 많이 걷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빠지지 않고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블 역세권에 남산초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고 그런 장점이 많은 것 같고요.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자이보다 한 1년 반 정도 일찍이지만 영구조망, 그 다음에 남산초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이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청라사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 초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피도 많이 생기고 전월세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미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고 거래도 5억대로 뜨문뜨문 되고 있고요. 전월세는 특히 여기 있는 남산 롯데나 청라이스 자이 못지않게 잘 나가고 금액대도 꽤 받쳐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동이긴 하지만 배치를 되게 잘 뺐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고층 같은 경우에 부유가 앞산까지 쭉 튀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가 여기거든요. 여기 세 개 단지가 세 개 동이 이렇게 트여 있는 뷰예요. 여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 3일 그 계단이랑 여기 계산성당 이렇게 해서 뷰가 영구부여라고 하죠. 뷰가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가격대가 지금 한 6억 선이잖아요. 네, 84 기준으로 해서 6억 초반대인데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 금액대면 동대구 그러니까 동대구 쪽에 뭐 디얼로나 뭐 동대구 화성이나 이샌디나 걔네들이랑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한 6억에서 6억 선 초반선 그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긴 하니까 여기가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동대구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그 단지들이 리딩하는 단지고 1등인 단지고 여기서는 남산동인데 그래도 조금 1등은 1, 2등은 아닌 그런 단지니까 선택을 어디 해야 하느냐. 물론 남산동에 계시니까 남산동이 좋다고 하시겠지만 은밀히 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저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남에 뭐 아파트가 뭐 네. 봤을 때는 그래도 2등, 3등보다는 1등 하는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대구가
네, 동대구 1등이 낫지 않을까. 남산동에서 중계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좋아요. 네. 뭐 전월세는 사실 솔직히 서안이 아무래도 위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살기 너무 편한 곳이고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서안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봐요. 투자자로 봤을 때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가격대에 비하면. 그래서 투자로서의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전세가가 뭐 보시면 뭐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6억대다 하면은 금액대가 뭐 투자 금액으로서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전세가 낮은 이 대구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뷰가 와 여기가 성모당이라고 하죠. 수년이랑 예. 와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딱 뭐랄까 이제 데이트하기 좋은 손잡고 이제 한 바퀴 돌기 좋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못했죠.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슬프네요. 대구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구 뷰를 가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뷰가 좋지만 뭐 재개발이 되거나 앞에 뭐 단지들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막힌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영구 뷰가 뭐 수년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성모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영구 뷰로서는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 롯데캐슬이 괜히 1등이 아니구나. 남산 초등학교를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역세권에 청라이스 자이도 나름 새 아파트에 여기 상가들이 있으니까 또 괜찮다. 어쨌든 남산동을 2개 단지가 뭐 리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중구에 있지만 저는 중구를 크게 2군데로 나눠요. 태평로 쪽랑 이제 여기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에 남산동, 대신동 쪽을 나누는데 태평로 쪽이 이제 대대적으로 입주를 시작을 하잖아요. 입주를 시작하다 보면 거긴 또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서 원주민도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아마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산동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실 거리적으로 많이 멀진 않기 때문에 좀 어떤 상황이 될까 싶어서 이제 여쭤봅니다. 청라S 자이도 전에 이제 뭐 오페라 W랑 입주시가 어느 정도 겹쳤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나, 아니면 전세가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전세 매물 개수에 영향을 받는지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산 롯데 같은 경우는 2년차 돌아오고 있고 청라이스자는 입주장이 마무리되었고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W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의 최저 전세가가 33평 기준으로 1억 후반대까지 형성이 됐다가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달성 프로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전세가 아주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33평 기준으로 1억 후반대가 있었는데 그 물건은 아주 빨리 소진이 되었고요. 지금은 2억 중반 매물도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시기에 지금 롯데는 청라이스자이는 어땠냐 하면 청라이스자이는 입주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에 거의 입주장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가가 3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 시기에 롯데는 사실 2년차가 도래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지도 않았지만 특수하게 롯데를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망권이나 초등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3억대 중반의 거래가 몇 건 되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선호도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게 태평로 입주장이 있다고 해서 남산동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확실히 받쳐주긴 하네요. 남산동에서. 태평로는 W는 진짜 1억 후반대까지 나왔었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달푸힐도 지금 2억 5천대 정도? 그러니까 도어닐스는 한 3억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확실히 남산동의 전세가는 좀 더 입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받쳐주긴 하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2억이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전세를 갈까요? 아니면 혹시나 2억대로 괜찮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많이 추천 아닌 추천을 했던 게, 추천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디를 살까 고민을 했을 때 봤던 단지가 사실 뭐 절대 제가 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대신 센트럴 자이였지 않나, 최근에. 왜냐면 뭐 전고점 대비해서 얘가 4억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7억 뭐 초반까지 갔다가 4억 초반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격을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얘가 지금 2015년식인데 8년차, 9년차잖아요. 근데 이 4억 초반이면 가격이 엄청 저렴한 거라서 2호선 라인에. 예, 그래서 이 가격이면 4억 중반대면은 뭐 대출이 한 2억 정도 특례 보금자리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억을 넣으면 뭐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준다면은 내가 2억밖에 없어. 아니면 뭐 2억 5천밖에 없어. 이러면은 물론 지금은 한 1억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5억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여쭤보는데 또 이게 대신자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남산동 대장이었어요. 남산동이 그전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있었고 신축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자이가 자이 브랜드의 대단지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근방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셨고, 그래서 기존 대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4억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었죠. 작년 말 5초까지. 근데 장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대로 이 위치에 이 정도 대단지 인프라를 누리고 또 남산초 배정이에요. 선호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남산 초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에 또 질문을 제가 또 받았던 게 대신 센트럴 자이가 지금 가격대가 좀 오르면서 지금 5억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마다 다르긴 하겠죠. 앞동과 뒷동의 차이가 있고 타입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대단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5억 초반 정도가 되어야 좀 괜찮은 동호수를 잡으니까 그 가격이면 또 비교가 되는 게 또 태평로에 또 여기 지금 가장 핫한 달푸일이죠.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랑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는 이제 뭐 분양가 대비해서 5억 5천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는 좋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과연 비슷한 가격대 신축을 하느냐, 입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기축을 하느냐,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는 게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떠신지 의견도 여쭙고 싶네요. 제가. 물론 남산동에 계시니까 남산동이 더 좋긴 하겠죠. 네. 실제로 그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에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지금 5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대신자이가 33평이 그 금액대 가능하고 달성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도 33평이 그 금액 정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휘파람님 말씀대로 와이프분 선택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 자고로 여자 말을 들어야 인생이 편해진다. 사실 이게 선택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달푸일이 예를 들어 정말 입지가 너무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규모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아마 비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입지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남산 대신동이 더 좋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신축이면서 또 사무소 역세권이 달푸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실거주로 남산동에도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실거주로 여기 남산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고 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남산동 위치가 굉장히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인프라 형성이 구도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현대백화점에 걸어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내에 있고, 청라운동역이 2호선, 3호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백합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대기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산 롯데 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는 뷰가 지금 이렇게 좋게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작은 평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뷰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에 거래된 7억 7천도 105동 기준에 7억 7천으로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105동은 진짜 뷰가 완전 뻥뷰네요. 뻥뷰이면서 그다음에 조망권이 너무 좋아요. 성당뷰와 가톨릭대학교가 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인데, 아마 이런 장점들을 나열한다면 정말 충분히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아파트 안에 워터파크 물놀이 놀이장이 있어요. 엄마들이 초등학교도 있고 워터파크 물놀이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모당 공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밥 먹고 산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성모동 안에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살고 싶은 곳, 전세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갱신하려고 하고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는 곳.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결론은 남산동에 하나부동산으로 오셔서 남산 롯데캐슬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만약에 하나를 픽하려면 남산 롯데캐슬이나 청라이스장이나 좋은 걸 하겠죠. 금액에 맞춰야겠죠, 사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장 거긴 돈이니까. 하지만. 근데 자금 여유가 좀 되신다면 요즘에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벌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매수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성당 보이는 쪽으로 픽해서 사세요. 실제로. 네. 이게 엄청난 이점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우리 수요가- 아까 전에 오는데 수녀님들이 두 분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자금이 조금 괜찮으시다면 어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풀 대출을 일으켜서 사셨거든요. 만족도는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 사실 파실 때도 배짱 부리면서 파실 수 있는 곳이 롯데긴 하고요. 그런데 조금 금액이 이제 좀 힘들다 아니면은 나는 라면만 먹고 살고 싶진 않다 외식도 한 번씩 외식도 한 번씩 좀 하고 싶다 이러시면 옆에 있는 이편안도 남산초 배정이에요. 그리고 400세대이고 그리고 뭐 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편안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세요. 그리고 이 편안이 의외로 조금 약간 뭐랄까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시는 이 편안인데 사실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24평 같은 경우에는 이편안이랑 롯데랑 매수세가 비슷해요. 근데 33평이 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롯데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33평이 덜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24평이 이편안이랑 롯데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청라언덕 사안처럼 전세가는 받쳐주는데 이제 매매가가 조금 더 떨어지니까 뭐 투자 금액이죠. 실투금 우리 입장에서 좀 줄어드는 입장이라서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으면 했는데 이야기를 결국 하셨네요. 투자의 관점에서 남산동은 이편한 세상 남산을 좀 많이 보세요. 투자자분들. 24평. 네, 24평을 많이 보시고 분양권 입장에서는 이제 갭이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갭이 좀 붙어야 되니까 청라언덕 사안을 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남산 실제로 지금 롯데캐슬은 투자금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4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외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간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여기 극동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극동이? 위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항상 높았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장이 꺾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락하는 그런 단지이기도 하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투자자들도 많이 샀고요. 위치적으로 뭐 대구 안에서야 뭐 정말 나쁘다고 하겠냐마는 그래도 남산동에서는 좀 빠지는 지역이다. 우리 그렇죠.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2호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 이렇게 남산동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이야기하고 이제 촬영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구에 더블 역세권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청라언덕역, 반월당역, 명덕역. 이 세 군데 중에 반월당역은 아시겠지만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라언덕역과 명덕역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 청라언덕역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섹터에 있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중심에 있는 거니까.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군이 약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택지가 아니라 보니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학군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학원도 뭐 수성구에 뭐 5정거장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산동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너 이사 가서 살 거면 살 거야? 그러면 네,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된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이 남아있는 구역이 뭐 지금 남산자이 하늘채랑 지금 요번에 남산자이 하늘채랑 청라 힐스자이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중구에 남아있는 개발구역이 달자 01이야 저기 달속으로 빠진다고 치면 여기 명륜지구와 대남지구거든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명령 치고 위치 봐봐. 끝. 그래서 저보고 맨날 끝났대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위치가 뭐 끝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물론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당가도 평당 2천까지 갔었거든요. 2천까지 갔다가 지금 뭐 1600 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매입해도 뭐 나쁘지 않은 구역이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명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남지구보다는 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공사도 선정이 된 상태고 물건이 실제로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은 사실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낮은 상태지만 묻어두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구의 이 정도 위치에 되더라도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상업지구도 같이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다고 보시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된다면 아주 좋은 곳이 되겠죠. 현대랑 롯데랑 같이 컨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번수가 3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전세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픽스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뭐 사업성은 뭐 입댈 게 없죠. 단지 이제 진행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위치적으로 일단 뭐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이 10억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얘도 뭐 분양가가 뻔하잖아요. 롯데캐슬이랑 비슷하게 가거나 더 가거나 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뭐 위치지 않나. 위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남산동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편한 명덕역 퍼스트마크. 대구 분들이라면 많이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더블 역세권에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청라운동역과 더블 역세권이 청라운동역과 여기 명덕역 더블 역세권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반월당 제외하고 나면. 근데 여기에 이제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되는 입지니까 사실 행정구역상은 잘라서 대명동 남구예요. 하지만 중심지에 있는 그런 단지라서 후분양으로 지금 돌린 거 맞죠? 네, 후분양이 진행이 되고 뭐 썰이긴 하지만 내년에 분양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작년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 단지긴 한데 물론 자신 있으니까 당연히 후분양을 하겠죠. 여기가 얼마면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당연히 남산동 가격과 또 조금 더 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봉동 이쪽 가격대를 비교를 하면 더샵 리비테르가 사실 지금 6억대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6억 하면 할 거야, 7억 하면 할 거야 이런 기준점이 어느 정도 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는 좋은 곳이다. 물론 소장님은 2호선만 하시니까 2호선만 하세요? 네, 2호선 황금라인과 강남만 하십니다. 강남도 녹색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뭐 2호선이 아닌데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굳이 뭐 저걸? 굳이 뭐 강남 사야지 뭐 이런 분위기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에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저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면 약간 힌트는 드렸으니까 남산동이랑 이제 대봉동이랑만 비교를 해도 대충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분양가를 보시고 발코니 확장비랑 뭐 중도금 유이자 무이자도 확인하시고 하면은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조금 좋은 곳, 저 같으면 만상, 중내, 범내, 그다음에 중구, 남산 롯데센트럴 스카이, 2호선 라인이 좀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돈이 많아야 되네. 네, 그러니까 연령대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중내, 범내, 만상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맞아요. 우리 오늘 임장 포인트였죠. 네네네. 그리고 또 언제 들어가느냐도 궁금해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받으시죠? 지금은 조금 더 한 포인트 늦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늦을 때가 지금도 빠르니까 지금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방송에서 느끼는 건 다르니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진짜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때에 아마 투자도 괜찮다고 봐져요. 저는 경험이 미천해서 잘 모르겠지만 실거주 잘하면 그 위치 괜찮은 곳에 상대적으로 세대수 많은 곳에 분양권 신축 입주하는 곳들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출 내서 들어가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이제 갭이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 대출해서 월세 세팅을 하신다면 신축이 괜찮으실 것 같고, 아니라면 조금 투자금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미 오른 걸 따라 사기에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그 롯데 주변으로, 남산동 주변으로 치자면 그 신축이 아닌 아이들 중에서 위치 괜찮은 곳들 이렇게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투자자분들이랑 실거주자분들이 좀 다른 건데, 실거주자분들은 좋은 곳일수록 사실 더 그런 것 같은데, 조망권과 편의시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배정을 아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지인 분이라면 조금 따져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상승장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실거주 분양권도 했었고, 각 지방에 조금씩 갭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하락장에 오면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중에 분양권이 제일 쉬운데 장갑 끼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분양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상승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빨리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은 그나마 괜찮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소장님처럼 좋은 거를 2호선에 몸빵할 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어디 순천에 가셔가지고 하셨다. 전주가 이런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은 좀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분양권을 제일 투자를 좀 적게 한 게 그런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거는. 그리고 빨리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실거주 아닌 이상은. 대구는 어쨌든 실거주 하실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한 중순까지는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좋은 분양권들은 이미 내년 중순에 입주가 다 끝나요. 마피 1억, 2억 하는데 사실 좋은 분양권이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입지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원래 높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입지가 좋은 분양권들은 이미 그 가격대에 그 입지면은 당연히 피가 붙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구가 안 좋다고 해도.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지금 갭 투자하기에는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남산동 같은 경우는 대신 자이나 이런 갭이 좀 줄어드는 그런 그 단지들 있잖아요. 좀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아니면 그냥 남산 롯데캐슬 좋은 거 하나 하셔도 됩니다. 능력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투자자로서 하나 탁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4억, 5억 넣기가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은 워낙 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사라 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또 재개발을 또 먹을 때는 또 제대로 먹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재개발은 항상 지켜보셨다가 장이 다시 돌아서는 순간, 또 정비 사업은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현명하게 투자를 하세요. 강남에 등기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실장님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분양권을 많이 했어요. 저희 실장님처럼. 근데 분양권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는 대구들 특색이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들 특색이 있는데, 저도 하락장을 맞았어요. 하락장을 맞다 보니까 똑똑한 한 채 하고 싶어서 강남에 투자하긴 했는데, 원래 지금 팔았는 게 4-5개 팔았어요. 반포차이, 도홍레슬 네. 아니 제가 그냥 이야기했는데 맞네요. 청담자이는 혹시 아직 안 파셨나?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손해보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지 좋은 곳에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현명하시게 투자하시는 거고요. 진짜 똑똑하신 거죠. 이렇게 5채 하는 것보다 한 2채로서 그냥 떨어지지 않을 곳,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곳. 그거 팔고는 어떤 계획을 진짜 도공렉스 파신 줄 알아요. 이제 압구정으로 이제 네네네. 정리.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를 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돈 얼마 준다 하면 그냥 좋아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나중에는 내가 팔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계속 2호선 라인만 한 것 같아요. 2호선 라인. 여기서 2호선 라인만 쭉 경산 2호선 라인, 경산 신메 그쪽까지도 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규제라든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2호선이 답이다. 남산동이 답이다. 몰랐네. 대부분 2호선이다. 저는 이제 현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 거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사실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관해서 뭘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하락장을 맞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유튜브 후랭이 TV 당연히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휘파람쌤 강의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도 와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삼박자를 고루고루 갖추시다 보면 점점점 투자를 잘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강의만 들어서도 안 되고 네. 현장에 안 가고 유튜브만 가서도 안 되고 현장만 가서도 안 되고 이게 좀 맞아요. 종합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많은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강의도 듣고 여러분의 책도 읽고 임장을 또 많이 다니셔라. 결국에 그게 답이다. 이렇게 임장을 다니는 만큼 1호선이 좋은지 2호선이 좋은지는 그만 경험치가 있으신 거잖아요. 강의도 이분저분 많이 듣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강의가 있을 거고 투자처가 또 투자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시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가보고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제 거를 떠나서 남의 것까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경험, 투자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동산에서 알려주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게 부동산 수완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케바킹 네,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애기 어릴 때 막 옆에 분양권들이 막 피가 붙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어리고 혼자서 막 집에서 책 보고 강의 막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잘 몰라서 동네 부동산에 갔었는데 네. 사실 부동산 선택도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는 동네가 달서구이기도 했고 테크노폴리스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소장님들이 거기를 투자를 하라고 하셔서 네 했다가 다행히 손해를 보지 않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손해를 보지 않아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소장님 같은 분을 먼저 만났다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2호선 라인만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한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저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헤쳐나가고 있는데 소장님 만난 덕분에 배우는 게 많습니다.